자, 이번 시간에 배워보실 내용은 유리식과 유리함수입니다. 먼저 다뤄볼 거는 유리식이에요. 우리가 비슷한 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은 유리수를 알고 있죠. 유리수.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유리수라는 것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서 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유리식이라는 것은 다항식이라는 것과 분수식이라는 것으로 나뉘게 되는데, 다항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들을 다항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사실은 유리식 중에서도 분수식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거 없어요. 그냥 분모에 식 들어가 있는 거, 요거를 분수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2분의 x. 요거 분수인데 x 들어가 있으니까 분수식이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다항식입니다. 얘는 2분의 1x.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는 1차 다항식이 된다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말고 분모에 식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이번 파트에서 배워보실 것은 요렇게 생긴 분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수식을 가지고 뭘 할 거냐라는 건데, 분수 가지고 하던 것을 그냥 그대로 할 거예요. 우리가 분수를 가지고 뭘 했었냐? 더하기 2분의 1이랑 3분의 1이랑 더해도 보고, 빼도 보고, 곱해도 보고, 나눠도 봤다라는 거잖아요. 더하기랑 빼기를 하려면 일단 뭐를 해야 되냐면 통분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분모와 분모를 무작정 곱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다음과 같이 2와 3인 경우에는 2, 3은 6으로 통분을 하지만, 만약에 4분의 1과 6분의 1을 더하거나 빼는 경우라면 4, 6에 24로 통분을 하는 게 아니라 4라는 놈이 2 곱하기 2로 소인수분해가 되고, 6이라는 놈은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3이 부족하고 여기에는 2가 부족하네. 그래서 얘한테는 3을 분모분자에다가 곱하고 얘한테는 2를 분모분자에다가 곱해줌으로써 얼마로 통분을 하느냐? 12로 통분을 한다라는 거죠. 즉 4와 6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분수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수식을 가지고 덧셈과 뺄셈을 할 건데, 먼저 뭘 하고 통분을 하고 계산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때 무작정 분모끼리 곱해서 통분을 할 것이 아니라 분모를 소인수분해 대신에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겠죠.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분모들을 비교하셔서 필요한 것을 적당껏 곱해주면서 통분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더하기랑 빼기보다 곱하기 나누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죠. 이때 곱하기를 먼저 하고 약분을 할 것이냐, 약분을 먼저 하고 곱하기를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약분을 먼저 하고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가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분수식에서도 곱하기를 할 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할 건데, 가능하면 약분을 먼저 하신 다음에
곱하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좀 더 간단한 연산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누기는 뭐 곱하기랑 크게 다를 게 없죠. 조심하실 거는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친 다음에 뒤에 거는 뒤집어 주는 거, 역수취해 준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나누기는 곱하기로 뒤에 있는 거는 역수취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곱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약분을 먼저 하신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한 진행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수에서 하던 것을 분수식에서 여전히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요거 말고도 우리가 요런 거 보신 적 있죠? A분의 B 분의 C 분의 D. 자, 요거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번분수라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그래도 들어본 적은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번분수일까요? 번분수일까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다라는 것은 중학교 때 사실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시는 게 맞는 거다라는 거고요. 요거의 정확한 이름은 번분수가 되겠습니다. 뭐처럼 생겼어? 번데기처럼 생겼어. 뭐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될 거고요. 자, 중학생 때 얘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시는 게 맞습니다. 얘는 C분의 D를 뭘로? A분의 B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C분의 D를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고 뒤에 있는 거는 역수 취해 줌으로써 BC분의 AD가 된다. 라는 거죠. 중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등 과정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모에 깔아주고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자에 깔아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바로 내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을 번분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동그라미랑 세모가 약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에 동그라미가 오고 분자에 지금 세모가 온다라는 거고요. 곱하기가 되고 나면은 약분을 이제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곱하기를 먼저 하고 약분을 하는 것보다는 약분을 먼저 하고 곱하기를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능하면 약분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뭐랑 약분이 될 것이냐? 동그라미랑 세모가 약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학교 때 하던 것 그대로 다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부분 분수라는 거예요. 자, 부분 분수라는 게 뭐냐면은 AB분의 A라는 분수 혹은 뭐 분수식이 있을 때 얘를 B-A분의 A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바꾸어주는 것을 부분분수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드냐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부분분수식은 간단해 보이는 얘를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을 부분분수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얘랑 왜 같으냐? 그거는 이제 우변에 있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B-A분의 A고요. 자, 괄호 안에 있는 것을 통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분모끼리 곱한 다음에
올라가서 곱하면 B고요. 올라가서 곱하면 A고요. 요걸 빼겠죠. 그러면 약분이 이렇게 되면서 AB분의 A가 되면서 좌변과 같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공식 외우실 때 AB분의 A는 B-A분의 A,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분의 A. 그 다음 찢어 뺀다 이렇게 할 겁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분의 A. 찢어 뺀다. 여기서 찢는다는 얘기는 A랑 B랑 이렇게 찢어서 뺀다. 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것은 A가 뭐 문제에서도 A고 B가 문제에서도 B일 리가 없잖아. 여기에 덩어리 식이 올 거야. 그러면 그 식을 가지고 A라고 부르면서 B라고 부르면서 공식을 적용시키기는 조금 어렵고 어쨌든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이 있을 건데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 분의 A 그리고 찢어 뺀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공식 적용하는데 좀 더 수월하다라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암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때 조심하실 거는 여기 있는 A를 여기다 썼어요. 그쵸? 그럼 분들이 여기 있는 A를 여기다가 뒀어. 그럼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으면 분배를 하게 되면 뭐가 돼? A 제곱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A는 여기에만 쓰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1을 쓰고 여기에 A를 쓰던가 둘 중에 한 곳에다가 A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A를 빼내서 앞에다가 A를 적어주시고요. 뒤에는 찢어서 분의 1, 분의 1 해서 공식을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얘는 간단해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준다 이긴 하지만 요 부분분수식을 실제로 문제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훨씬 더 복잡해질 법했었던 문제를 다행히 부분분수식을 이용을 해서 그나마 엄청 간단하게가 아니라 그나마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부분분수식까지 해서 우리가 유리식, 그 중에서도 분수식을 배우는 거라 그랬죠. 요 분수식에서 다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의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부터 볼게요. 분수식입니다. 분수식이고요. 그것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통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분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통분이 되어 있다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분모끼리 확인하시면서 x제곱 마이너스 1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분자는 더해야죠. 그래서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했으면 이제 약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분모 보시게 되면은 얘가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약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약분을 안 하게 되면 틀립니다. 자, 바로 2번. 이번에는 분수식과 분수식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모가 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통분을 위해서 분모끼리 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예. 수에서는 소인수분해를 해봤다라면 식에서는 인수분해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그러면 여기 분모에 x 플러스 3만 곱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분모에다 곱했으면 당연히 분자에도 곱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통분이 되었으니까 분모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분자는 요거랑 계산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혹시 약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확인하셔야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인수분해를 했는데 똑같은 게 없어. 그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약분을 해서 반드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괄호 3번입니다. 이번에는 곱하기예요. 자,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곱하기를 먼저 하고 약분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약분을 먼저 한 다음에 곱하기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분을 하려면 소인수분해를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똑같이 생긴 거 찾아주시고요. 이제 더 이상 약분될 게 없으면 남은 것들 곱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나누기가 나오면 곱하기로 고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뒤집어 주셔야 되겠죠. 역수를 취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으면서 약분을 해야 될 거니까 뒤집으면서 인수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하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분자 위로 올라가면서 인수분해 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약분이 되고요. 약분이 끝났으면은 남은 거 마저 써서 마무리하시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입니다. 보시면은 분수식의 덧셈입니다. 근데 지금 분모들을 보시면은 통분을 하려고 하니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요런 문제에서 부분 분수 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조금 더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 지금 x 플러스 1이 있죠. 그리고 x 플러스 1이 또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있는데 또 x 플러스 2가 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것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부분 분수 식을 쓰는 문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결론 끌어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바로 1번. 일단 요 식을 가지고 부분분수 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b-a분의 a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식, 뒤에 거에서 x 플러스 1이죠.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를 뺀 거 분의 a. a는 요 분자 위에 올라가 있는 숫자입니다. 1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찢어 빼라 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간단한 식을 가지고 부분분수 공식을 썼더니 좀 더 복잡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요 식을 가지고 부분분수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x 플러스 2에서 앞에 있는 x 플러스 2를 뺀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의 위에 있는 1 그리고 이제 찢어 빼도록 하겠습니다. 찢어 빼주시면은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훨씬 더 복잡해지죠. 자, 요것도 보시게 되면은 뒤에 있는 식에서 앞에 있는 식을 뺀 거 분의 위에 거 하시고요. 찢어 빼주시게 되면은 x 플러스 요거죠. 요거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 계산. 요거 이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분모가 1이 돼요. 그러니까 1분의 1이죠. 그럼 뭐 굳이 안 써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요것도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은 분모가 또 1이에요. 그럼 1분의 1이니까 뭐 얘도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1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부분 분수 공식을 쓰게 되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a인 거잖아요. 그쵸? 요것들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적응이 되시게 되면은
요 정도는 이제 암산도 할 수 있는 거야. x 플러스 1에서 x를 빼면 1이지. x 플러스 2에서 x 플러스 1을 빼면 1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적을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도 요거에서 요걸 뺀다 하면은 바로 1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은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 내려오고요. 여기에서는 결국은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 내려오고요. 여기서는 여기 1인 거니까 얘가 내려오겠죠.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플러스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얘들을 더할 건데 보시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과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 소거돼 버리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과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이 소거돼 버리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뭐냐면은 맨 앞에 있는 x분의 1과 맨 뒤에 있는 x 플러스 3분의 1의 차만 남게 되면서 결국 다음의 식이 이렇게까지 간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것만 계산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앞에서 쌤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이 똑같은 것을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2가 똑같은 것을 확인을 하면 좀 더 부분분수 문제인 것이 확실해진다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과 같이 부분분수 문제는 연쇄적인 소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나중 되면 10개도 더하고 100개도 더하고 셀 수 없이 많이 더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거 다 계산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10개였다라면 힘든 거죠.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통분해서 계산을 할 거야. 연쇄적인 소호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은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것만 나오면서 문제가 깔끔해진다를 사용하는 게 부분분수식을 사용해서 풀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무리합니다. 이제 얘는 이제 통분을 해야 되겠죠. 분모끼리 곱하게 되면은 x 플러스 3이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x 플러스 3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x고요. 빼시게 되면 x 플러스 3분의 3으로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 2번 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생략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죠. 자, 괄호 2번입니다. 이거 계산할 건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2예요. 분의 1. 그런 다음에 찢어 빼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부분분수식을 써볼 건데 요거에서 요걸 빼면 얼마냐면은 또 2예요. 분의 1. 그러면 요거에서 요걸 빼면 얼마냐면은 그것도 2예요. 분의 1. 그러니까 얘도 2분의 1이 얘도 2분의 1이 얘도 2분의 1이 나오니까 2분의 1을 묶어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은 앞으로 뽑아냈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은 찢어 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찢어서 빼는 것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2분의 1은 앞으로 뽑아냈으니까 찢어 빼는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쇄적인 소거가 발생을 한다라 그랬죠. 똑같이 생긴 건 알려주고요. 똑같이 생긴 건 알려줌으로써 결국은 맨 앞에 있는 얘랑 맨 뒤에 있는 얘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럼 쌤 그냥 여기서 쳐버려도 되겠네요?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얘를 조금 더 압축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부분분수식만 보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어주는 것만 보면 훨씬 더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그리고 그 개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분분수식을 써줌으로써 오히려 더 간단하게 문제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무리합니다. 자, 앞에 2분의 1이 있고요. 앞에서 x 플러스 1분의 1이 남고 뒤에서 x 플러스 7분의 1이 남아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거 통분해 주시면은 분모 x 플러스 1, x 플러스 7 곱해질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x 플러스 7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x 플러스 1입니다. 그걸 빼는 거죠. 뺄 때 부호 조심하시면서 6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분하셔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7. 분모는 곱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이 정도로 문제를 마무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 예제 3번입니다. 뭐가 나왔냐면은 번분수가 나왔다라는 거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번분수를 계산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천천히 하세요. 이 문제는 그냥 결국 계산 문제인 거기 때문에 빨리 풀어서 2번 확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한 번을 풀 때 확실하게 풀자,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분모 먼저 볼게요. A로 통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 분모에다가 A를 깔아주는 대신 분자에도 A를 놔야 될 거니까 A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 A분의, 요거 이제 A분의 A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1입니다.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한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약분은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약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을 약분하시면 A 플러스 1 되고요. 요건 안에 있는 거죠. 요건 밖에 있는 거고요. 약분을 합니다. 자, 약분이 끝났으니까 이제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할 건데 여기 1만 남아있을 거니까 결국 분모에는 A 플러스 1이 내려가고요. 요거 약분돼 버렸고 요거 약분돼 버렸으니까 1, 1이죠. 그래서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1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자, 더더욱 더 천천히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요거부터 계산을 해보죠. 그럼 통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은 1-x분의 1-x 해주면 이제 1입니다.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1-x고요. 분자는 1-x에서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거 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가 1분의 1인 거니까 이렇게 곱하시게 되면 결국 분모에 있던 게 뒤집혀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곱해버리시게 되면 이 정도로 적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뭘 계산한 게? 여기까지 계산한 겁니다. 여기까지 계산한 게 얘예요. 그러면 x분의 x 마이너스 1이고요. 그 앞에 빼기 있고요. 그 앞에 1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씩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통분해야죠. x분의 x입니다. 그러면 분모 x로 통분을 했고요. 자, 요 마이너스는 얘한테도 가야 됩니다.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x 빼기 x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이 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1이 온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모에 있는 거 전부 다 계산을 끝냈어요. 그럼 이제 분의 1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분의 1인 거니까 번분수 하셔서 x로 마무리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제 4번입니다. 얘는 뭐 분수식 파트 문제다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우리가 이미 그 1학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산들을 배웠고요. 그때 곱셈 공식이랑 곱셈 공식의 변형 뭐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것의 이제 연장선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서 x제곱 플러스 1은 x, 요 마이너스 x를 이항시켜 버린 거고요. 양변을 x로 똑같이 나누어 주시게 되면은 얘는 x가 되고요. 요거는 x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얘는 1이 되는 거, 그래서 1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괄호 2번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인데 곱셈 공식 변형에서 관련된 공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빼기 2를 해주는 거죠.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 공식은 아셔야 됩니다. 이 공식도 모르시면은 정말 심각해진다가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공식이죠. 곱셈 변형 공식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a 대신에 x를 b 대신에 x분의 1을 a 대신에 x를 b 대신에 x분의 1을 a 대신에 x를 b 대신에 x분의 1을 써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x랑 x분의 1을 곱하기 때문에 약분이 되면서 결국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얘가 1이니까 제곱해서 2를 빼시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변형 공식이죠.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원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인 건데 요건 이제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써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다음과 같이 공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얘가 1이고 얘가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4번입니다. 괄호 4번은 괄호 2번을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제곱 하게 되면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면서 뒤에다가 빼기 2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위에서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했으니까 제곱해서 2 빼주면은 마이너스 1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지요. 예제 5번입니다. 비례식 계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유리식 파트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유리식 파트에서는 내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걸 지금 풀 필요가 없긴 한데 이거는 유리식 파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단원들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뭐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히려 유리식 파트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자, x 대 y 대 z가 1대 2 대 3이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x가 1이고 y가 2고 z가 3이다 라는 말이 아닌 거죠. 왜냐면은 x가 2고 y가 4고 z가 6이어도 1대 2대 3이 되고요. 3, 6, 9여도 1대 2대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 대 y 대 z가 1대 2대 3이라고 해서 x는 1이다, y는 2다, z는 3이다 라고 단정 지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x는 k라고 한다면 y는 2k가 되고 z는 3k가 되면서 k가 1일 때는 1, 2, 3이고 k가 2일 때는 2, 4, 6이고 k가 3일 때는 3, 6, 9고 k 값에 따라서 얼마든지 값이 변하지만 그 값들은 항상 1대 2대 3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비례식을 통해서 x, y, z를 문자 k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라는 거 요것만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그냥 넣어서 마무리하면 된다가 돼요. 그래서 x에다가 k를, y에다가 2k를, y에다가 2k를, z에다가 3k를, z에다가 3k를, x에다가 k를 넣어줌으로써 결국은 값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요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쌤, 저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고 풀었는데 풀렸는데요? 그쵸.
풀리긴 풀렸죠. 근데 그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지. 답만 구할 건 아니잖아. 우리가 서술 과정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서술형에다가 1, 2, 3 써서 문제 풀게 되면은 답만 맞는 그런 점수를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x에다 1 넣고 y에다가 2 넣고 z에다가 3 넣어서 풀면 답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란 얘기예요. x에다가는 k를, y에다가는 2k를, y에다가는 2k를, z에다가는 3k를, z에다가는 3k를, x에다가는 k를 넣어주시고요. x에다가 k를, y에다가 2k를, 그럼 제곱하면 4k 제곱 되죠. z에다가 3k를, 그러면 제곱하면은 9k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k 제곱이 분모 분자에서 약분이 되면서 결국은 분모에서는 값만, 분자에서도 값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요거 마무리하시면은 답 나온다라는 거고요. 처음부터 x에다가 1, 2를, 2, 3을, 3, 1을 넣으셨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풀어서는 서술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면서 요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유리식 파트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많은 단원들에서 특히 도형 관련된 문제들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중의 하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리식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는 유리 함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제목은 유리식과 유리함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결국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은 유리함수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유리식에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막 복잡한 것들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 부분 분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쌤, 부분 분수는 시험에 나오나요?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럼 왜 부분 분수를 해야 되나요? 자, 1학년 시험에서는 부분 분수가 나올 가능성이 그닥 높지 않아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유리식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왜 공부를 했느냐? 우리가 2학년 때 배우게 될 내용 안에 오늘 배운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가 시험이 반드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1학년 거 또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 놓고 그때 가서 얘들아 우리 1학년 때 이거 배웠잖니? 기억나니? 하면서 문제를 진행을 해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셔야 되는 내용 유리 함수입니다. 중요한 거는 유리가 아니라 함수인 거죠. 중요한 건 함수. 근데 그 식에 생겨 처먹음이 유리식이다. 그러니까 유리식에다가 y 붙여놨으니까 유리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차식에다가 y 붙이면 1차 함수고 2차식에다가 y 붙이면 2차 함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식에다가 y 붙여놓은 게 유리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에 따른 이제 그래프가 있을 거고요. 이제 함수를 배우고 그래프를 배울 거기 때문에 또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자, 기본형이 있을 겁니다. 요 단어들 떠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기억나시나요? 표준형이 있죠. 표준형.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일반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형. 일단 기본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y는 x분의 k. 이게 기본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y는 x분의
1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시작하자마자 긋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직선 y는 x 플러스 3을 보고는 쓱 그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배웠으니까.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요거는 꼭지점 빡 찍고 아래로 볼록하게 쏙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배웠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배우자는 거잖아. 그래서 x에다가 일일이 하나씩 넣어가면서 한번 찍어보자 라는 거고요. 그럼 x에다가 뭐부터 넣어볼 거냐? 뭐 1 넣어보는 거죠. 1 넣었더니 1,1에 찍힐 거고요. 2 넣어주시면은 2,2분의 1에 찍힐 거고요. 3 넣어주시면은 3,3분의 1이 찍힐 거고요. 4 넣어주시면 4,4분의 1이 점이 찍힐 겁니다. 자, x에다가 뭐 더 넣을 수 있을 거냐면은 2분의 1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2분의 1을 넣으시게 되면은 2가 됩니다. 3분의 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3이 나와요. 그래서 3분의 1, 3을 찍으셔야죠. 이런 식으로 점을 따다다다다다다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점 찍고 있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점 찍고 있는 거라고. 따다다다다다다다. 점 찍고 있는 거라고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점을 찍었습니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넣어볼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찍힐 거고요.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여기도 그래프가 따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x에다가 계속 큰 걸 넣으면 오른쪽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래프가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다가 x축 아래로 내려갈까? 그건 아니죠. 왜? x축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y가 음수가 나왔다라는 건데 x에다가 플러스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x에다가 0보다 큰 거, 막 100, 1000, 만 이런 거 막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음수가 나오진 않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0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x축과도 만나지 않아요. 하지만 x축에는 계속 가까워지고 있을 겁니다. 자, 요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점근선. 점점 근접은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 근접만 할 뿐, 가까워지기만 할 뿐, 결국 만나지는 않는 선. 요 선을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다음 유리함수에서는 x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x축의 식, y는 0이죠. y는 0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래프가 y축에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점점 가까워지다가 결국 y축이랑 만날 거냐라는 건데, 얘들아, y축과 만난다라는 것은 y축 위에다가 점을 찍는다라는 것은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은 거냐면은 0을 집어넣은 거잖아. 자,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0분의 1이 되죠. 0분의 1이 얼마냐면 그렇죠. 0. 1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다 틀렸다라는 거야. 얘들아, 0으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0으로 나눌 수 없음을 언제 배우시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중학교 1학년짜리 동생이 있으면 중학교 1학년짜리 동생한테 한번 물어봐봐. 아이야, 0으로 나눌 수 있니?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 그럴 거야? 안 돼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눌 수 있는데 그때 나눌 때는 0으로 나누면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숫자가 아니야.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아. 얘는 수학책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요건 무슨 책 피면 나오냐면 국어책 피면 나온다는 거죠. 왜? 요거 뭐야? 요거 히읗이다라는 거죠. 히읗, 한글 히읗. 요거는 수학이 아니라 국어다. 수학책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수도 아니야. 이거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 말은 y축이랑 만날 거다 안 만날 거다? 안 만날 거다라는 거죠. y축에 지금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데 만나지는 않는데 y축도 점근선이구나. 즉 y축의 방정식인 x는 0, 얘도 점근선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은 정의역 볼 거예요. 정의역이라는 것은 x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x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을 수 있어. 27,456도 집어넣을 수 있고 마이너스 524,448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0은 못 집어넣는다. 그래서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고요. 그러면 치역은 뭐가 될 것이냐? x에다가 별의별 걸 다 집어넣으면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x에다가 뭘 집어넣더라도 절대로 0이 나올 수는 없다. 왜? 분수가 0이 되려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얘들아. 분모가 0이 된다고 해서 0이 되는 게 아니야. 분모가 0이 되면 그런 건 없어. 없는 것과 0은 구분을 하시는 거야. 분수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돼. 근데 지금 분자는 상수로 확정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값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잖아요. 근데 y에서는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된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식에서 물론 보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보셔도 돼. x는 0이 뭐라고? 점근선이라고. 점근선이 뭐라고? 점점 근접은 하는데 결국은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x가 0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라고. 그래서 정의역이 x가 0이 아닌 0인 거 빼고 전부 다라는 거죠. y는 0이 점근선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y가 0이 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 얘랑 결국은 안 만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빼야 된다는 거지. 그거 빼고 전부 다 해주시면은 정의역과 치역이 구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과 정의역 이외에도 뭘 보셔야 되냐면은 대칭선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선. 이게 접으면 접힌다라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얘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어보시게 되면 이게 접힌다는 거야. 얘가 포개어진다라는 거죠. 대칭선이 저렇게 무조건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두 대칭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는데 뭘 지나냐면은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요.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납니다. 근데 요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이 뭐냐면 요게 또 대칭점이라는 거예요. 대칭점. 대칭선도 있지만 대칭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선이 0,0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유리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은 점 대칭해서 여기에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 보면은 여기에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들이랑 다 원점 대칭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선은 기울기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다. 대칭점입니다.
대칭점을 지난다. 이렇게 적죠. 대칭점을 지난다. 그 다음에 대칭점은 점근선과 점근선의, 왜냐면 점근선이 두 개니까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확인했고요. 정의역 치역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대칭점 확인했고요. 그리고 대칭선 확인했습니다. 점근선이 x는 0, y는 0. 그러니까 x축, y축 만나지 않는 선이다라는 거고요. 정의역. 점근선이 x는 0. 그러니까 결국은 x가 0이 안 된다. 결국은 y가 0이 안 된다. 그러니까 치역과 정의역을 어디서? 점근선에서, 다시 정의역과 치역을 점근선에서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대칭점. 대칭점은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을 알고 있다라면 대칭점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대칭선. 기울기는 무조건 뿔마 1. 변하지 않습니다. 기울기는 무조건 뿔마 1이면서 뭘 지난다? 대칭점을 지난다라는 거죠. 근데 대칭점이라는 건 뭐냐?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점근선을 통해서 대칭점을 구해낸다라면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대칭선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점근선과 대칭선이 또 내용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유리함수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무엇과 연결되게 되냐면 점근선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함수 관련된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점근선을 파악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인 거냐면은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하는 역할이 정말 많았어요. 그 다음 원에서는 중심점이 하는 역할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다라는 것은 정의역은 결국 x가 0이 안 된다라는 거고 치역은 결국 y가 0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대칭점이라는 게 있는데 대칭점이라는 것은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고요. 대칭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기울기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반드시 뭘 지난다? 대칭점을 지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대칭점이라는 것은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도저도 결국은 점근선과 연결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형에서 K가 1, 이보다는 양수 K가 플러스 1 경우를 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좀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x에다 1 넣어보았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어. 1, 마이너스 1. 2 집어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3 집어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을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3분의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점 찍고 있다라는 거죠.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 1 여기 좀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2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넣게 되면은 2분의 1이 나오네요. 여기 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을 마이너스 2분의 1 넣게 되면은 2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도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점을 찍어주시게 되면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1 그래프가 2, 4, 5면과 4, 4, 5면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x축이 y축이 점근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분의 1이나 마이너스 x분의 1이나 점근선이 x는 0이고 y는 0인 것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자, 대칭점.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 원점에 대해서 여전히 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칭점은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인 0,0이 돼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대칭선에 의해서 접히고 있어요. 접으면 포개어진다는 거죠. 대칭선에 의해서 접어주시게 되면은 포개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대칭선 기울기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대칭점을 지난다.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y는 x분의 1과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요 두 개에서 내용적인 부분이 달라지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단지 차이가 있다라면 K가 플러스일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의 쌍곡선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고요. K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의 쌍곡선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요 K 값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래프의 꼬라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리함수 문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근선과 관련된 문제들인 거죠. 점근선 문제가 아니라 점근선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점근선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정의역 치역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대칭선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대칭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점근선 자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점근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점근선 관련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보는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뭐랑 연결되게 될 거냐면 K랑 연결되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유리함수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점근선, 그리고 두 번째는 K값. 요 두 개를 파악하시게 되면 유리함수를 전부 전체를 다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표준형을 할 거예요. 표준형 y는 x-a분의 k 플러스 b 얘가 유리함수의 표준형이 되는데 결국 표준형은 기본형을 무엇을 한 거다? 평행 이동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봐봐, x 대신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x-a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로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있는 b를 살짝 넘겨서 y-b로 보신다라면 y 대신에 여기 있는 식 y 대신에 y-b가 들어간 거구나. 그러니까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만들어낸 게 다음 표준형인 거구나. 그러니까 표준형은 단지 기본형을 평행 이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기 있었던 내용들을 전부 다 평행 이동시켜 주시게 되면 표준형의 내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뭐도? 점근선도. 분명히 x는 0이 y축이죠. x는 0, y축이 점근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점근선도 그만큼 옮겨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a가 될 거고요.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올리게 되면 점근선도 같이 올라갈 거라는 거야. 얼마만큼? b만큼. 그래서 y는 0이었던 점근선이 y는 b가 된다라는 거. 뭐에 의해서? 평행 이동에 의해서. 자, 그러면 결국 x가 a가 된다는 거야? 아니지. 점근선이라는 것은 결국 x가 a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 결국 y가 b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정의역과 치역도 구해내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대칭점. 대칭점이라는 요점도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옮겨지게 되면 요점도 그만큼 옮겨질 거기 때문에 몇 콤마 몇이 될 것이냐면은 a, b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결국 얘는 점근선 x는 a와 y는 b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으로 여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대칭선. 대칭선 역시 마찬가지. 그래프가 옮겨지면서 대칭선도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칭점도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여전히 기울기는 얼마일 거고 대칭선 여전히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몇 코마 몇을 지날 거다? 대칭점을 지날 거다. 그러니까 A, B를 지나는 다음의 직선이 대칭선의 방정식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점근선을 확인하고 대칭점을 확인하고 대칭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평행 이동을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문제에서 주어지는 식을 통해서 우리는 점근선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점근선만 확인한다면 정의역도, 치역도, 대칭점도, 대칭선도 다 끌어낼 수 있으니까 점근선만 확인해주면 되겠다라는 건데 지금 식에서 분모를 보시면 X 점근선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상수 찌그레기를 보시게 되면 Y 점근선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 보시면서 분모가 0이 되게끔 한 X를 구하시게 되면 X 점근선이 만들어지고요. 뒤에 붙어있는 상수 보시게 되면은 Y 점근선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꼭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식에서부터 점근선을 찾아내는 것도 했어요. 그럼 이제 점근선을 통해서 정의역 아니다, 치역 아니다 하시면 되는 거고 점근선과 점근선을 통해서 대칭점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대칭선은 기울기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인 대칭점을 지나는 직선을 써주시게 되면 대칭선의 방정식도 구해낼 수 있다.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겹도록 하는 거야. 지겹도록 해줘야 니들 머리에 들어가던가 말던가. 자, 마지막으로 일반형입니다. 우리가 표준형에서 일반형을 갈 때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전개하시면 되죠. 뭐 y는 x-1의 제곱 플러스 3 요거 2차 함수의 표준형이죠. 그러면 이것의 일반형은 뭐냐? 이거 제곱 풀어내면 되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인 거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주는 데는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어주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어주는 표준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일단 유리함수의 일반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그러니까 표준형이 뭐 y는 x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2라면 얘를 통분을 해서 x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2 x 플러스 1 요거 통분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5가 되는데 요게 일반형이라는 거죠. 얘를 통분을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서 나오는 얘가 일반형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걸 저렇게 바꿔주는 표준화 과정이 우리한테 더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거야. 봐봐. 이거를 거꾸로 가면은 표준화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표준화하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요거 문자로 하시는 것보다 그냥 몇 문제 예를 들어서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자,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표준화를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분모 일단 그대로 쓰시고요. 자, x의 개수가 지금 얼마냐면 2잖아요. 2로 묶어 일단. 그럼 괄호 안에 뭘 집어넣냐면은 분모랑 똑같은 걸 집어넣어. 그러면 분자가 2x 플러스 2잖아. 근데 2x 플러스 3이네? 얼마가 부족하냐면은 1이 부족해요. 이렇게 적어주면은
요거 분배하시면 2x 플러스 3 되죠. 근데 얘를 이렇게 이제 뜯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되냐면은 x 플러스 1분의 1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똑같으니까 약분이 되면서 2가 돼요. 그러면서 얘가 표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게 보통 참고서, 교과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요 방법이. 요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나는 이렇게 안 할 거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자,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을 대분수로 바꿔줄 거예요. 대분수로 바꿔준다는 게 뭐냐면은 2분의 7이라는 게 있잖아. 2분의 7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인가? 3과 2분의 1 이렇게 썼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썼냐면은 2분의 7이라는 게 7을 2로 나눈다는 거지. 그러면은 2, 3은 6. 나머지 얼마? 1. 그래서 몫에 해당되는 것을 앞으로 빼내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을 나누는 수 위에다가 적어줌으로써 2분의 7을 3 더하기 2분의 1로 쓰는 것이 이제 대분수로 바꾸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것처럼 나누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2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1. 그러면 요거 몫으로 얼마 올라갈 거냐면 2 올라가죠. 그럼 곱하시게 되면 2x 플러스 2가 되고요. 뭐가 내려오냐면 1이 내려와요. 나머지가 1인 거지. 그래서 얘를 대분수로 나타내시게 되면 2와 x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나누기를 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알고 가자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진짜입니다.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을 표준화를 해야 돼. 그럼 일단 분모는 x 플러스 1 그대로 써. 그 다음 뒤로 얼마를 빼내냐면은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를 보시는 거야. 얼마냐면 2죠. 요걸 빼내. 요게 뭐에 해당되냐면 몫에 해당되죠. 우리가 2x 플러스 3과 x 플러스 1을 나눔으로써 몫을 구해낼 때 결국은 요거 뒤에 플러스 1이랑 플러스 3은 생각 안 했어. 요거 몇 개가 얘가 되냐,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2x가 되냐, x의 개수와 x의 개수를 통해서 몫을 결정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의 개수랑 x의 개수가 뭘 만들어내냐, 몫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게 뒤에 찌그레기로 붙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다시 곱해보시게 되면은 2x 플러스 2잖아. 근데 2x 플러스 3이네? 그럼 위에 얼마가 더 있어야 되냐면 1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을 표준화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몇 개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y는 x-2분의 3x 플러스 5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분모 일단 그대로 쓴다고. 그 다음에 뒤에를 얼마 빼내냐,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얼마? 3을 빼낸다는 거야. 요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1분의 3이니까 3인 거야. 만약에 분모가 2였으면 2분의 3을 뽑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해보는 거지. 그러면 3x 마이너스 6. 근데 3x 플러스 5거든? 그럼 3x 마이너스 6에다가 뭔 짓을 해줘야 플러스 5가 되냐면은 11 해주면은 5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표준화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x 마이너스 1분의 4x 플러스 5 요걸 가지고 또 표준화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분모 그대로 쓴다고.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개수분의 x 개수를 보시게 되면 2가 되죠. 곱하게 되면 4x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인데 5가 되려니까 거기다가 7을 더해주면 되겠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x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요걸 또 표준화를 해보도록 하죠.
분모 그대로 x 플러스 3 쓰고요.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이번엔 빠져나갑니다.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2x 만들어지고요. 마이너스 6이 만들어지네요. 근데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7이 되어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요렇게 해서 표준화를 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표준화를 하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곳에 있어요. 봐봐. 얘 점근선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x는 2. 그 다음 뒤에 붙어있는 찌그레기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y는 3. 그쵸? 그래서 다음 식으로부터 다음 표준형으로부터 우리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들아 봐봐. 얘는 여기서도 알 수 있어. 이것만 봐도 x2가 점근선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굳이 표준화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뭘 보고 썼냐면 얘를 보고 썼잖아. 얘를 보고 3인 걸 알아냈잖아. 그리고 얘가 결국은 y 점근선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y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말 유리함수에서 정말 중요한 건 표준화가 아니라 표준화를 하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봤더니 굳이 표준화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형에서도 점근선의 방정식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굳이 표준화를 하지 않더라도 분모가 0이 되겠구만 x 그 다음 x의 개수분의 개수를 통해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모가 0이 되겠구만 x 그 다음 x의 개수분의 개수를 통해서도 물론 표준화를 하게 되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구해지겠지만 표준화를 하지 않더라도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표준화는 언제 하냐? 왜 하냐? 자, 이 식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점근선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모든 문제가 점근선 문제다라는 건 아니었어. 뭐가 있었냐면은 그래프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K값이었어요. 즉, 표준화를 했을 때 분자 위에 올라가 있던 근홍 K. 그것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지금 이 식에서 암산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거는 표준화를 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 즉 K를 알아야 되는 상황, 그때에 표준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냥 점근선과 관련된 문제들에서는 굳이 표준화까지 할 필요 없이 일반형에서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음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러면은 유리함수의 역함수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입니다.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다음 식의 역함수는 ax 플러스 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보면서. 그리고 여기 있던 b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던 b를 c랑 바꿔. c랑 b랑 자리를 바꿔. 근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바꾸면서 마이너스 b가 되면서 x. 그러니까 cx랑 b랑 바꾸는 게 아니에요. c랑 b랑 바꾸는 거야. 숫자만 바꾸는 거야. x는 건드리시면 안 돼. b가 x 앞으로 오면서 부호가 바뀌고 c가 내려오면서 부호가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음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되게 됩니다.
자, 나는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난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 내가 몰라서 안 알려주는 건 아니야. 내가 몰라서 이거를 안 써먹는 게 아니야. 분명히 지금 보여줬잖아, 그치? 뭐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식 전개하고 넘기고 넘겨서 이렇게 정리하면 구해져. 근데 어쨌든 써줬잖아, 그치?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유리함 여기 뭐랑 자리를 쏙쏙 바꾸면 된다. 뭐는 그대로 내려오고 뭐는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거 얘기 다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를 앞으로 다시는 안 써먹을 건데 다시는 안 써먹을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자꾸 니들이 어디 가서 배워와, 이거를. 배우면서, 쌤, 친구네 학원에서는, 뭐 이런 것도 알려주던데, 쌤은 왜 안 알려줘요? 왜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안 알려주겠냐? 필요 없으니까. 아니지. 오히려 알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안 알려주는 거야. 몰라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면 이게 독이 된다고. 자, 왜? 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할 거라고 했어? 안 구할 거라고 했어? 안 구할 거라 그랬잖아.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어야 된다고. 근데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알려줘 버리면 자꾸 역함수가 구해지고 싶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인을 제거해 버린다고. 아예 처음부터 안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니들은 역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정석대로 얘가 나온 그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과정. 네 친구가 이걸 알려준 네 친구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얘만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필요가 없다고. 차라리 역함수를 얘를 하시려면 아까 그걸 하시려면은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 하에서 그것을 유도해낼 수 있던가 아니면 아예 하질 말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여줄게요. 과정. 일단은 뭐 역함수니까 뭐 해야 돼? 뭐 x, y 자리 바꿔야지 뭐. 그럼 x는 a, y 플러스 b, c, y 플러스 d. x랑 y랑 자리를 바꾼 것 뿐입니다. 얘가 그냥 역함수죠. 지금 이미 역함수 구했어요. 근데 우변에 y가 막 시계 이렇게 있고 두 개나 있고 이러니까 조금 보기가 안 좋네. 정리를 좀 할게요. 넘겨주시면은 ay 플러스 b, x는 cy 플러스 d고요. 전개하시면 axy 플러스 bx는 cy 플러스 d입니다. 자, y를 묶어줍니다. 그 다음 남는 것들은 넘겨주고요. y로 묶어내시면 ax-c고요. 마이너스 bx 플러스 d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y는을 만들기 위해서 y에 곱해져 있는 ax-c를 나누어 주시게 되면은 y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그대로 오고 요거는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더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은 단 x가 a분의 c가 아닐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x가 a분의 c가 되면은 c 빼기 c니까 결국 얘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로 나눈다는 얘기는 0으로 나눈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으로 나눌 수 없음을. 그래서 다음의 조건이 또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정의 0이 되는 거야. 되겠죠? 자, 과정을 통해서 얘를 끌어내시거나 아니면 하질 말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거지 얘를 보면서 얘를 바로 끌어내는 연습은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함수 내용까지 다뤄봤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자,
자, 예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맨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 구하는 거야. 뭘 보고? 분모를 보면서 그 다음 뒤에 붙어있는 찌그레기를 보면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거죠.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더니 1,2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 얘들아, 이거는 점이야. 선이 아니야. 얘가 선이고 얘가 선이지. 얘는 선이 아니야. 얘는 점이야. 얘는 대칭점이야. 그러니까 대칭점은 구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구해졌다가 돼버리는 거죠. x는 1, y는 2 이렇게 적어주셔야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그럼 정의역은 결국은 x가 1이 안 된다라는 거죠. 치역은 결국은 y가 2가 안 된다라는 거죠. 해서 정의역과 치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라고? 그래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단 점근선 x는 1, 또도도도도도도도, 점근선 y는 2, 또도도도도도도도, 그리고 그래프 봐야 되는 거니까 K값 확인하셔야 되겠죠. 플러스입니다. 점근선을 기준으로 플러스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당연히 X축과 Y축을 쓰시고 원점을 쓰시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그거 말고 이것들은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y절편입니다. x에다가 0을 넣어줌으로써 계산해 보시면 y절편이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유리함수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를 그릴 때는 y절편 하나 찍어주는 것만으로 그래프가 굉장히 디테일해진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디테일한 그래프가 필요할 때 y절편 하나 찍어주면 충분히 디테일하고 좋은 그래프가 된다는 거. 그래서 y절편 찍는 연습은 습관은 굉장히 좋아요. 자, 바로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라는 말만 없었더라도 우리는 정의역, 치역, 점근선뿐만 아니라 대칭점, 대칭선까지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프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전부 다 점근선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일반형으로부터도 충분히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1임을 그 다음 y가 2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의역은 요거 제외한 모든 실수, 치역은 요거 제외한 모든 실수 해주시면 되겠고 대칭점은 뭐 1,2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대칭선은 기울기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대칭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점근선의 대칭선의 방정식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빼고 그래프 빼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왜 그래프는 못하냐? K를 모르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표준화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바로 여기서 보셔도 되죠. 여기서 쓰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거 곱하시게 되면 2x-2입니다. 마이너스 1이 부족하네요. 마이너스 1만 더 있으면 마이너스 2랑 해서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표준형이 끝났다라는 거고요. 표준화가 끝났고 점근선 x는 1, y는 2, 그리고 봤더니 마이너스예요. 그쵸? 그래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2, 4원면과 4, 4원면 쪽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y절편 하나 찍어주시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x에다 0 넣어보시면은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 찍어주시고 y축 써주시고 x축 써주시고 원점 쓰시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예제 8번이에요. 자, 다음 함수 이것의 그래프가 1,0을 지나고 자, 점 지나는 거는 대입해서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힌트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요거 조금 이따가 대입할 걸로 써먹을 거고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2랑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식에서 점근선이 x는 분모가 0이 되는 x 마이너스 c죠. y는
대가리분의 대가리 1분의 a니까 a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에서부터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김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2래. 근데 그게 마이너스 1이래. 그러니까 a랑 c를 알려주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b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거 이제 1,0 대입함으로써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x에다가 1을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b고요. 분수가 0이 됐네? 분자가 0이어야죠. 그래서 b가 1이 되는 것까지. 그래서 a, b, c의 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 예제의 풀이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예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 보시면은 함수 fx의 그래프가 점에 대하여 대칭이랍니다. 이 점에 대칭한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점이야? 대칭점이지 뭐. 근데 이 대칭점은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앞에서 정말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근선이 뭔데? x는 3, y는 2. 그럼 대칭점을 3,2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더해주시면 5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2번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직선과 다음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얘랑 얘를 가지고 대칭된답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접는 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접으면 포개어진다. 그러니까 얘들이 대칭선이 되겠고요. 대칭선의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인 것까지 확인하시면서 확실하게 대칭선이 되는 것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대칭선들은 반드시 뭘 지난다고? 대칭선은 뭘 지난다고? 대칭점을 지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대칭점은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인 3,2 점을 얘가 지나야 된다고. x가 3이고 y가 2면 m은 1이지요. x가 3이고 y가 2면 n은 5가 되면서 y는 x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요 직선은 y절편 1인 직선이고요. 요 직선은 y절편 5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나네. 근데 이 점이 뭐라고? 대칭선과 대칭선에 둘 다 지나는 거, 얘도 지나면서 얘도 지나는 거, 뭐 대칭점. 그러니까 물론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도 구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셨다라면 얘가 대칭점 지난다고, 얘도 대칭점 지난다고, 그럼 둘 다 지나는 점이 대칭점인 거지. 그러니까 3,2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5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6이고요. 높이는 2죠. 그래서 6 곱하기 2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셔서 넓이가 6이 됨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0번입니다. 자, 새로운 함수를 배웠으니 그 함수에서의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마다 하게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직선은 범위를 한정시키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양 끝에 있습니다.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양 끝에 있어요. 그쵸? 되나요? 근데 2차 함수는 범위를 설정을 했을 때
그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양끝점이 아닐 수도 있죠. 왜? 함수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요. 함수에서의 어쨌든 값 중에 가장 큰 값, 함수에서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럼 함수에서의 값인 거니까 결국은 y값. 그러니까 y값 중에서 가장 큰 값과 y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게 최대값, 최소값. 그러니까 양 끝에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위에 있고 제일 밑에 있는 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직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내려오지 않잖아. 내려가다가 올라가지 않잖아. 내려올 거면 계속 내려가고 올라갈 거면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양 끝에서 제일 높게 있는 점과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2차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다가 올라오기도 하기 때문에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가장 위에 있는 점과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꼭 양 끝에 있으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게 되면 범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도 있고 범위는 이렇게 잡으면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왜? 그것은 그래프에 생겨 처먹은 꼬라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유리함수는 어떨까?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1사분면에서 그려지거나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려지거나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지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프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내려가고 있어. 이게 내려가다 올라갈 거야? 아니야. 계속 내려가잖아. 봐봐.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내려가잖아. 이게 내려가다 이렇게 올라올 거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결국 유리함수는 범위의 양 끝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최소가, 여기서 최대가, 오른쪽에서 최소가, 왼쪽에서 최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뭐? 범위를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야. 어떻게 잡은 거냐면 범위 사이에 점근선이 들어가 있게끔 잡게 되면 이 그래프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 그래프가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범위를 요 사이로 잡았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밑에 있는 걸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점근선이 범위 사이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란 말을 안 하겠지. 그치. 그래서 보통 유리함수 파트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범위 안에 점근선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지금 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범위 안에 점근선이 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 끝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아이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x에다가 1 넣어보시면은 x에다가 1 넣어보시면은 0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가 최대고 둘 중에 하나가 최소라는 거죠. 둘 중에 뭐가 크냐? 얘가 최대. 둘 중에 뭐가 작냐? 얘가 최소. 되겠죠. 근데 요렇게만 하시면 좀 곤란한 게, 얘들은 이제 값이 나왔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큰지 확인할 수 있는데, 식에 문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값이 아니라 문자로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소가 구분이 어렵죠.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둘 중에 누가 큰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프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 결국은 그래프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래프 문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K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K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래프 꼬라지가 필요하다. 표준형이 필요하다. 뭐 그런 거죠. 자, 분자에 마이너스 3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점근선
점근선 찍은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2, 4호면과 4, 4호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러면 범위를 잡게 된다라면 오른쪽에서 최대가, 왼쪽에서 최소가 만들어진다. 즉 1을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구해지겠다라는 게 이제 확정되는 거지. 아까는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봐서 나온 값 중에서 뭐가 최대값인지 넣기 전에 몰랐는데 넣어봤더니 요게 더 크네? 그럼 네가 최대값. 요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안 넣어봐도 1 넣으면 최대값 나오겠네. 마이너스 1 넣으면 최소값 나오겠네. 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프를 통해서. 자, 두 가지 내용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양 끝에 있는 거 집어넣어서 빠르게 네가 크니까 최대, 네가 작으니까 최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식을 딱 봤더니 요거는 그냥 넣는다고 해서 최대 최소가 확실해지진 않겠네. 요런 거는 그래프를 좀 그려서 오른쪽에서 최대가 만들어질지 왼쪽에서 최대가 만들어질지를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구나. 요런 판단을 또 내리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얘 11번입니다. 얘는 뭐 사실 유리함수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얘는 그냥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합성을 하는데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넣는 식이 이제 유리함수 식이다라는 거 말고는 뭐 굳이 이 문제가 유리함수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합성을 몇 번 해야 된다. 합성을 99번 해야 된다. 와우. 그러니까 2를 먹이고 싼 거를 다시 먹이고 그걸 또 싼 거를 또 처먹이고 또 싸면 기다렸다가 또 처먹이고 또 싸면은 기다렸다가 또 처먹이고 이 짓을 99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느껴야 되는 것은 와 저거 언제 다 해?가 아니죠. 규칙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규칙이 나올 때까지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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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똥똥,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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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우리는 한 3번, 4번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 3개, 4개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F2가 얼마냐? X에다 2 넣어보시면은, 2 넣어보시면 2네? 그럼 F2는 얼마냐? 2네? 이건 뭐 한 번만 해도 맞죠? 이거 한두 번만 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계속 2가 나오면서 2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9에서 쫄 것이 아니라 99를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죠. 왜? 이거 뭐 특별하게 뭐 할 거 없이 그냥 넣다 보면 계산 더하기 빼기만 안 틀리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단 언제만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구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문제 때문에? 서술형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까 보여줬었던 거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 우리는 몰라. 우리는 역함수 구할지 몰라. 그 편법 몰라. 그치? 우리는 정석으로 항상 할 거야. 그래서 y에다가 x에다가는 y를 물론 마지막에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인 취향이에요. 넘겨주시면은 xy 마이너스 2x는 y 마이너스 1이고요. xy 마이너스 y는 2x 마이너스 1이고요. y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1로 묶이는 거고 2x 마이너스 1이고요. 이제 x 마이너스 1로 넘겨주시면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x가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정의역이 돼버린다라고. 자, 볼게요. 그냥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냥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얘가 점근선이 x는 얼마야? 1이잖아. y는 얼마야?
2잖아. 다음 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거죠.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면 그냥 xy 자리 바꾸면 되죠. x 대신에 y를 쓰시면 되겠고요. y 대신에 x를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역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역함수, 식은 몰라도 역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알 수 있다.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y 대신에 x를 x 대신에 y를 쓰시고요. 2 넘겨주면 x 마이너스 2는 y 마이너스 1분의 1이고요. 요거 뒤집어 주시면 되죠. 좌변 뒤집으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우변 뒤집으면 y 마이너스 1이고요. 넘겨주시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되면서 x가 2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정력 확인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와 다음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상수 k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교점이 한 개란 얘기잖아. 그러면 얘랑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의 근도 한 개란 얘기죠. 그러면 연립해. 연립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요. 식 정리합니다. 분모에 있는 거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분배하시면 k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x 플러스 1이고요. 다 넘겨서 kx제곱 소거되고 kx 넘겨주시면 플러스 4는 0이 되면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서 x가 몇 개 구해질 거야? 2개 구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지금 교점이 몇 개 만들어져야 되냐면 1개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x가 몇 개 구해져야 되냐면은 1개 구해져야 되잖아. 그러려면 중분돼야죠. 중분. 즉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16k가 0이 돼줘야 된다. 그러니까 k가 0 또는 16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k가 0이 된다라는 것은 k가 0이 된다라는 것은 4랑 0이랑 같다가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쵸? 근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요 그래프랑 요 직선과의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분모에서 점근선 x가 마이너스 1인 것을 대가리분의 대가리에서 y점근선이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k값은 모르기 때문에 뭐 1사분면, 3사분면의 점근선 기준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2사분면, 뭐 4사분면에 그려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k가 0이 된다는 것은 이 식이 y는 1이 된다가 되면서 점근선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랑 만나지를 않는 거지. k가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k가 16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 내용 모두 마무리했고요. 조금 내용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유리식보다는 유리함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유리함수 공부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유리함수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식을 보시되 점근선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점근선과 내용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점근선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려고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점근선 관련된 문제인 건지 그래프 관련된 문제인 건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시험에 딱 나왔을 때 이 문제는 점근선 문제네? 그럼 점근선 구하지 뭐. 이 문제는 그래프 문제네? 그럼 표준화해가지고 일단 K가 확인해야 되겠고, Y절편 뭐 적당히 찍으면서 그래프 그려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그래야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 파트 2학기 내용 중에서 가장 쉬운 파트가 유리함수 파트입니다. 자, 뭐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실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공부를 충분히 한다라면 유리함수에서 정말 고득점을 받으셔야 되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될 수 있어요. 공부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